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시간이란 참 묘하지요. 어느새 12월도 반쯤 흘러가고 우리는 어느덧 달력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새해의 첫 발걸음과 맞닿아 있는 시작이기도 하지요. 끝이자 시작, 그 경계에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은 어쩌면 가장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고 작은 아쉬움을 되새기며 잠기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기쁜 추억과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머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12월을 단지 끝으로만 여기기보다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계절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올해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끼셨나요? 혹은 지나간 해들과 닮아 있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다른 것을 기대해 보세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멀리, 올해보다 조금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꿈꾸며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졌다고 믿으며 말이지요. 결국 12월은 각자의 마음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같은 바람을 품는 시간은 아닐까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을 품고 더 나은 하루를 꿈꾸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겠지요. 이 도시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주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마무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이 선곡하신 첫 번째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진의 나야 나, 함께 들어보시죠.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권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차 내가 못돼서 나 건들지마. 운명아 비껴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차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엔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데 하차 괜찮아 나 정도면. 건들지마. 운명아 비껴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차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야 나
젖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엔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차 괜찮아 나 정도면 아차 괜찮아 나 정도면 현아의 문화 읽기.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흔적이 담긴 터무니라고도 하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터무니를 기록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문화 소식은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한 고창군 문화예술인 인물사전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작년에 고창 지역 예술인을 전수조사하면서 무려 180여 명의 예술인을 찾아내고 그들의 현황을 정리했는데요. 이번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물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섬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 수집가로 나섰습니다. 전문 연구원 외에도 총 4명의 고창 주민이 참여해 예술인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 과정 덕분에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서로 가까워지고 문화의 접점이 더 넓어진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인물사전은 45명의 예술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책자에 그치지 않고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개월이란 긴 여정 끝에 완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고창의 문화예술사를 한 뼘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시사점이 아닐까 싶어요. 고창군 문화예술인 인물사전은 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연구소에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의 보물 같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 작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우리 문화의 터무니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길벗의 일침. 도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모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계셨고 평범한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대략 15명 정도가 나오셔서 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소멸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둡고 쉽지 않아 보이는 미래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꿔야 한다. 라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도시를 이루는 구성원, 즉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기 편하고 넓어지고 막힘없이 뚫리도록 신호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시민들의 생각과 차보다는 사람,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구호만 자동차보다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그 도시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그대로인데 겉모양만 바꿔서 치장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면서 차도에는 보도블록을 깔고 인도에는 불법 주차하기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이래서 생기는 것 아닐런지요. 당연히 도시가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사람 잘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들 하잖아요.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쉬운 길 찾지 말고 직진해서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하고 토론하며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것이 변화여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해서 시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엉터리로 계획을 세우다 날려버리는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도시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추진하던 BRT라는 이름의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가져오라고 반려당한 코미디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시민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다가 벌어진 대표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성을 짓겠다고 덤비지 않고 반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오늘 초대 손님께서 흥미로운 사진 자료를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최근 뉴스에서 보셨을 법한 BRT 사업 관련 기사들인데요. 기사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뒤통수 맞은 전북 수건사업, 기댈 곳 없는 전북, 그리고 전주 도심 BRT 투자 심사의 발목, 그리고 전주시 기린대로 BRT 연내 착공 무산. 제목들만 봐도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얼마 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BRT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인데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칼럼도 가져오셨네요. 제목이 전주 기린대로 BRT 성공을 바라며입니다. 내용을 보니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초대 손님과 뜨겁게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길버 PD님도 관심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과연 BRT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모신 초대 손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전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셨던 김진욱 전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욱입니다. 네. 이제 최근의 근황이 궁금한데요. 저희 길버 PD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요즘에 요리를 배우는데 상당히 심취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리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텐데 많은 것들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악기, 네. 뭐 책도 쓰고 싶고 네. 또 뭐 농사, 목공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싶어 하는데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마침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네. 뭐 실업자도 됐고 네. 시간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하자. 네. 그래서 한식, 중식, 일식 뭐 학원에 등록해서 아, 열심히 그래요? 일을 벌었습니다. 학원까지 등록해서요? 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런 포부가 있으신 건가요? 원래는 자격증을 따려고 네. 했는데 제가 한식 3번, 중식 2번, 네. 일식 3번, 네. 2번 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아, 그래도 뭐 계속 도전해보고, 그 중에 그래도 하나는 어떻게 걸리지 않게 얻어서? 아, 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저 요리는 자신 있는데 네. 그거 안 되더라고요. 시험은. 그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것과 네. 그 자격증을 따는 거는 거기에 맞춰진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들 이게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것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서 네. 시험을 합격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네. 다음에는 이제 대규모 요리대회 한번 나가보자. 아, 그것도 거기서 시장을 재밌겠네요. 하면 네네.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거다라고 아, 이제 전략을 네. 바꿨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요리 대회가 있으신가요? 너무 이제 선수들이 나오는 데는 네. 저를 부르진 않을 네. 거고요. 각 네. 지역에 보면 네. 각 지역 지자체 네. 각종 행사할 때 네. 그 지자체의 향토 네. 그 생산물을 알리기 위한 요리대회 이걸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네. 그 행사들 최근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그런데 아. 일반인이 나오는데 네. 살짝 끼어서 나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되시면 제 덕입니다. 예, 그때 되면 맛있는 요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대되네요. 네. 그럼 오늘 사진 한 장 이야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잠깐 이제 어떠한 BRT 관련된 이야기를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쓰신 뭐 이런 내용을 저희 청취자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목은 뭐 기린대로 BRT 성공을 바라며라고 네. 나갔는데요. 근데 원래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은 네. 전주시 BRT 이대로 실패할 것인가? 라고 어.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완전 다른데요? 다르죠. 네. 저는 실패 포인트를 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같은 BRT 추진 방식으로는 실패할 게 불곧 뻔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BRT 추진은 왜 네. 처음 BRT를 추진하게 됐는지, 네. 왜 BRT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없이 그냥 BRT랑 국비도 내려왔고 네. 또 BRT가 대중교통 활성화 수단이다라고 하는 명목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BRT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그 이전부터 고민하고, 이런 방향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획되고 설계되었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의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아니, 보시는 원래 건가요? 처음 BRT가 네. 도입되고 고민했던 시점에는 네. 이 BRT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전주시를 어떻게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 것인지 사람들, 시민들이 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으로도 굳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네.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탄소도 좀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네. 자동차 이동도 좀 절감하면 오히려 교통약자인 뭐 장애인이나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네.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그런 고민 중에 하나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설계된 BRT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통 체계나 네. 교통 체증이라든가 네. 버스 운용, 택시 뭐 지금과 같은 불편한 그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이런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중앙에다가 또 하나의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놓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원래 네.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도 있거든요. 기존의 버스 그 교통 체계 관련된 분, 택시 또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 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이분 또 상가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갈등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면서 전주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누구든 네. 버스를 타건 자전거건 걷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 고민 중에 이제 하나로 네. 이게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대중교통 활성화가 마치 BRT가 그걸 해결해주는 만능인 것처럼 네. 추진하니까 네. 오히려 더 교통 체증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문제점이 네. 그 초기에 기획했던 그러한 고민 속에서 시작된 BRT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다른 방향이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른바 생태교통 네. 이걸 좀 실현해야 되는데 네. 원래 BRT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 체계 확립. 그러니까 누구든 특히 교통약자 중심으로 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네. 탄소도 좀 점감할 수 있고 자동차 네. 수요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줄어든 네. 수요를 교통약자에게 되돌려주고 네, 네. 또 시민들은 굳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네. 어디서든 환승도 가능하고 네.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네.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됐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설계하고자 했던 방향과 다르게 지금 그렇죠, 현재는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 그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뭐가 지금 거기에 채워졌을까요? 그냥 빠르게 가는 뭐 그렇죠. 이런 걸까요? 빠르게 다니는 뭔가- 또 하나의 버스가 생긴 것 외에는 네.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이거 저도 느꼈던 게 그 버스가 BRT가
급행버스의 예. 느낌. BRT라고 하는 네. 뭔가 영어를 써서 뭔가를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냥 정거장을 노선, 네 정거장 몇 개를 건너뛰는, 네, 건너뛰어서 어. 조금 더 일부 사람들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정도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네. 그런 노선도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버스만 가운데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계획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은 얘기가 조금 거론은 됐지만 네. 그 계획서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별로 없고 이 도로 가운데 도로를 하나를 이제 이 BRT 노선으로 네. 전용차로인가요? 전용차로로 그 버스들한테 준다. 버스에게 준다. 그럼 과거에 이 전용차로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고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위에 중앙 차로에만 하나 얹어놓는 BRT는 오히려 더 정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은 대부분 원래 그 꾸리치바나 뭐 캐나다 처음 시작됐던 그 70년대부터 시작됐던 외국의 사례나 오타와나 이런 데 보면 그 도시 내에 빠른 이동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빠른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전주 네. 시내에 그 간선도로에다가 네. 놓는 게 아니고 네. 이 BRT가 제대로 되려면 광역 단위로 왜냐면 전주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이 어떻게 빠르게 이 광역 교통 체계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각 시군별로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연결하면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도민들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런 고민 속에서 전주의 노선을 어디에다 놓는 게 좋은지 이게 이제 같이 고민이 됐을 때 제대로 된 그 BRT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뭐 다른 지역은 전혀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이게 전주 한 군데만 물론 이제 제일 유력한 길이긴 하겠죠. 길인대로가 네. 제일 많이 다니는 중앙 도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고 네. 거기에 최적의 지점이 어느 곳인가를 선정해서 그 위에 전주시 BRT를 놔야 네. 나중에 이제 전라북도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빠져 있잖아요. 네. 앞선 그 네. 현아 PD님의 그 궁금증하고 연결되는 네. 문제인 것 같고, 네. 큰 그 도시 단위의 연결을 위한 그 고민이 네. 되지 않고 전주에서 그 급행 노선을 한다니까 이게 급행 노선이 필요한가 그런 그 물음증도 네.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뒤섞여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특히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굉장히 다수가 함께 시 단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용된 공공 정책으로서 왜 이게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 이제 시도하고자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그냥 BRT 사업만 남겨져 있는 사업을 위한 사업 이것 또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무조건 부정한다고 해서 항상 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지점들, 좋은 고민들을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서 거기에 맞게 좀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좀 달라졌겠죠. 근데 네. 그런 전임 시장 시절에 했었던 거니까 일단 다 부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이건 국비도 있고 꽤 큰 규모의 눈에 띄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성공시켜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제반 여건이 같이 네. 동시에 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쵸. 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죠. 퇴보.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하다 말씀을 이렇게 좀 가려진 것 같은데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한 80% 이상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도시에서 네. 대중교통과 자전거 또는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버스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와중에 이를테면 사람들이 그 넘어가게끔 자꾸 유도하는 장치와 함께
BRT가 어느 한 역할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채 이 BRT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접근을 가지고 자동차 중심에서 이 대중교통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도 포함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도시정책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BRT 이러한 그 사업과 관련한 것도 전체 도시를 보고 전체 그 도시의 대중교통을 보면서 이 얘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BRT 하나만 몰입해서 이렇게 이 부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면 걸어 다니는 사람부터 해서 버스 타는 사람, 자전거 이 모든 특히 도시의 약자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이 다 고민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드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뭐 유럽의 선진국 같은 나라들도 이미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우주를 향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네.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도 동네에서 어떻게 좀 바꿔볼까 라고 하는 뭐 그런 고민 뭐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야 그렇게 해서 왜냐면 프랑스나 뭐 독일이라든가 뭐 선진 유럽 도시들이 거기가 더 파리 같은 도시가 더 인구가 많습니까? 관광객이 많습니까? 전주가 더 많습니까? 거기 훨씬 많잖아요. 혼잡하기로 치자면. 네. 그렇지만 거기는 살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그렇죠. 있던 도로들도 오히려 더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들에게 내어주는 거고 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자동차의 수요는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걷기 편하고 더 쇼핑하고 구경하기 좋으니까. 도시를 느끼고 움직이고 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게 도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기후 변화 위기 때문에 전 지구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계속 더웠다가 네. 잠깐 선을 했다가 갑자기 또 확 추워지고 네. 계속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의 선진국들도 살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뭐 친환경적인 정책 이걸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철학이 없이 도시계획을 펼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낀 거는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도 기후 위기를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일부 돈을 그냥 따로 또 쓰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좀 변화시키면서 뭐가 조금 전체적인 하나하나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연결돼서 대중교통의 고민도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천천히 변화되면서 나아가줘야 되는데 기후 위기에 대한 닥쳐져서 캠페인처럼 그걸 위해서 막 돈을 몽땅 쓰거나 뭐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축제나 이런 데에서 지금 요즘에 재활용은 아니고 그 다회용기 사용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지적한 점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회용기 쓰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낭비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인력도 더 쓰고 에너지도 물을 더 낭비하거나 하나의 단편적인 아이템으로 접근이 되는 거지. 그렇게 활용되는 거기에 그치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시 BRT 얘기를 앞서 이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주시 사업계획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고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해요.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듣고 한 내용인데요. 주된 원인은 처음 1차 중앙투자심사 때 실시 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전주시가 투자심사 신청서를 그 제출 기한에 맞춰서 그 실시 설계라고 하는 건 보통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짤 때 기본적인 그 계획을 짜고요. 기본 계획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도 들어가 착공하고 하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건 실제 그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실시 설계를 마치지 못한 것이 주요 반려 사유였다. 아.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비 조달 계획과 중기 지방 계획 재정 계획 수정을 거쳐서 다시 안건을 이제 상정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언론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뭐 현 시장님께서 뭐 기재부 출신이라 자기 정책성도 있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또 써야 되고 네. 또 흔히 이제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내가 이걸 했어라고 하는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있고 그쵸, 그런 그쵸. 면에서는 도시 중간에 이런 BRT가 들어가고 내가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했어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 선심성 거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무리하게 추진한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네. 뭐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길버님처럼. 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반응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길버님도 한마디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좀 뭐 오늘 네. 김은님께서 좀 더 얘기를 말씀하실 것 해주시고, 같은데. 네, 나중에.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갈등이 여기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예. 혹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버스 문제, 택시 문제, 또 인도 보행자, 뭐 자전거, 장애인 네. 이동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돼야 그쵸.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나서는 거죠. 기존 버스 업자들이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갈등이 있을 거고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버스로 BRT로 빠르게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교통체계를 개편 않고 가운데다만 놓으면 오히려 또 자동차들은 다니는 더 불편할 테니까 갈등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불만들을 그 지금까지 그 사례로 보면 늘상 교통약자인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그 책임을 좀 병가시켜서 오히려 더 인도나 자전거도 더 축소될 거고 갈등이 계속 연이어 나오게 좀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은 뭐 쉬쉬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이 사업이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요? 어떤 걸 해주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점을 아예 파헤치고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이걸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들 네. 이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그런 불만들도 해결하면서 설계도를 다 짜놔야 나중에 실제 공사가 착공했을 때 시끄럽지 않잖아요. 반발도 네. 없을 거고. 이제 앞서 이제 도시 이야기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대중교통이라는 거를 화두로 해서 이게 BRT에 대한 논의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같이 사람들이 시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 안에 하나의 축으로 BRT에 관련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막 서둘러서 빠르게 지금 할 것이 그럼요.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은 건데 이번에 반려된 것은 아까 그 거론하신 그 절차상 미비점 행정적 미비 때문만은 아니고 거기에도 일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먼저 심사를 받게 돼 있고 중앙에서도 재정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네. 1차적인 그 심사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주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그 중요한 변화이니만큼 이거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다 그 넓은 그 차원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그 반려된 그 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게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냐면
방금 여러 가지 도시 우리가 얘기했지만 꼭 그 거론할 때 그 얘기를 하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에서는 쉬쉬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그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2단계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주문들이 심사위원들한테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걸 해야 되는 욕심이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문제가 불거지면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을 못한다. 그렇죠. 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그때 거쳐야 할 걸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게 이렇게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전주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합의,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뭔가를 한 경험이 뭐였을까를 잠깐 생각해봤어요. 과거에는 지금 이제 종합경기장 그때 지금 종합경기장이 다 사라지고 그것도? 있지만 네. 종합경기장 그 만들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의 성금을 모아내서 60년대. 아주 과거에는 네, 60년대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모아서 무엇인가를 네. 함께 네, 이 네. 도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마음을 모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뭔가의, 국가 지향적인 이 도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사는 죽더라도 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감내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60년대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사회는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의 영역 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궁금했어요. 전주라는 도시 안에서.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기억이 나시면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사실 뭐 없죠. 전주천 같은 경우에 전주천. 생태 조금, 하천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아졌던 네. 물론 근데 그것의 출발도 도시 정책이 먼저 갔죠. 일이 벌어지니까. 네, 벌어지고 한참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컸고 왜 쓸데없이 하천에다가 돈을 쳐바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시민단체와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모아지면서 그래도 거듭되다 보니까 변화를 좀 접점이 네, 만들어지고. 변화를 좀 만들어냈던 부분.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책이 앞서갔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 만약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논의들처럼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뭐 시민 단체들 포함해서 그런 곳에서부터 합의점이 좀 만들어져서 성공시키는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 혹시 생각나는? 아까 말씀하신 전주천 네. 그 자연의 하청 만든 네. 사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전국적으로도. 네. 방향으로서도 관, 괜찮은 거고. 학, 네. 협력 네. 네, 거버넌스에서도 네. 상도 많이 받았고요. 많이 했죠. 네네. 그래도 다른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천을 보기 위해서 그 사례 주목받기도 견해 있고. 네. 하던 그 정신이 있었었는데 네. 그 정신을 무시하고 그냥 싹 패버리니까. 네. 얼마 전에 버드나무 벌목한 예. 것 때문에 또 보러 오셨어요. 예. 한 번은 전국적 모범 사례로 전국적 네. 이름을 날리고 또 한 번은 그 정신을 무시하고 싹 패버리는 바람에 또 전국적인 또 오명을 받으면서 또 전국적인 네. 사례가 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도시는 어쩌면 그러한 시민들이 함께 작게 만들어낸 시민합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경험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 작은 동네나 뭐 마을 단위, 도시 단위에서 우리는 어쩌면 뭐 큰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지만 작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작은 이런 거에서 네.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게 어떤 도시의 그 기본을 만들어가는 그 네. 훈련과 네네 연습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장들 뭐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연습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네 잠시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루시의 낙화.
지지듯이 들어가겠지. 아름답단 말처럼 내 모습 이대로 숨어든 우리를 기억하겠다 해줘. 내 새하얀 눈 이대 어딘가로 흩어질 거야. 그 장면 안에도 너가 미소 짓기를 바라만. 너가 보여준 이 세상은 꽃잎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더라. 시간 따라 다 다른 이 순간은 작은 티끌 하나 하나라도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이야기. 비나의 반대말은 지다가냐. 너를 봐봐 얼마나 예쁜지. 난 아지랑이 속에 비 놀던 우리를 본 것만 같아. 선잠의 꿈이라도 이유가 되니까. 너가 바라만. 너가 보여준 이 세상은 꽃잎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더라. 시간 따라 다 다른 이 순간을 기억해낼 거야. 옹고지신 전주.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거론한 의원님의 기고문, 그리고 피디님이 귀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의원님의 칼럼 중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BRT, 즉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단지 전용 주행로, 입체 교차로, 정류소, 전용 차량 등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 체계로만 인식하면 BRT 사업은 멀지 않아 곧 다시 뜯어내고 폐기해야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뒤에를 다시 뒷부분 읽어볼게요. 전주에서 BRT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주시 BRT와 전북 특별자치도 광역교통 시스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에서 대강법 통과를 지역 발전의 선결 과제로 이야기하지만 전북 정치권에 되묻고 싶다. 대강법 통과되면 뭐 할 건데? 14개 시군과 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구체적인 광역교통망 노선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설령 대강법이 통과되고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전북을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만들 광역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짐작가기도 하고 동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네. 11월 26일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 법안 소위에서 대광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전북도 그 네. 대도시 도시 광역권으로 넣는 그 개정안이 보류됐다고 하더라고요. 재심사하기로 했다. 네. 이제 아마 아무래도 현재 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뭐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보류한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설령 그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안은 아마 이제 국비 예산을 받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쓰지?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광법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을 어떻게 하나로 좀 묶어줄 수 있고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체계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고민이 같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광역 교통 버스의 승강장은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주변에 연관된 환승 시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화물과 같은 경우에 화물 같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좀 동반이 되어서 그 그림이 나와야 예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디에다가 각 시군의 어느 지점을 연결할 것인지, 어느 곳에 환승 시설을 놓을 것인지, 어느 곳에 환승 주차 시설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기존에 운영하던 시외버스나 그 지역의 택시들도 있잖아요. 네. 보통 버스가 오거나 뭐 기차가 오면 그 지역의 택시들이 쭉 오셔서 그 손님들을 실어서 픽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그 택시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좀 맞닥뜨려져서 이것 역시도 전라북도를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나와야 돈이 내려오는데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계속 우리 돈 주면 쓸 테니까 법 바꾸고 돈 달라, 이렇게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국비도 주고 한다니까 이거 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하나로 그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이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남 것도 좀 베껴서 우리도 이거 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그런 입법을 펼치지 말고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 전체의 탄소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고민을 가지고 좀 제대로 좀 도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광법이 잘 네.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그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네. 이것의 줄임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그 대광법이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BRT 문제나 이런 것을 그거 하나로의 사안으로만 보지 말고 네. 대광법이 향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통과 이후에 그런 것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네. 이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권까지도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BRT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이시고요. 네. 네. 그러면 뭔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이게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들이 또 있나요? 이런 상당히 좋은 법안인 것 같거든요. 이제 통과되지 않으면 뭐 일설에서는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는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령 다른 법을 통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네. 어느 곳에 그 광역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어느 곳에 그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네. 어느 곳에 환승 시설을 구축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을 때 네.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실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게, 네. 각 시군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시군을 이동할 수 있는 체계가 네. 되면 좋겠지만, 네. 각 시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시외버스도 있고요. 네. 그
버스 업체, 그렇죠. 뭐 택시 네네. 업체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과의 갈등들이나 마찰도 있을 네. 거고 또 다른 시군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하면 전주 중심에 이런 체계로만 구축되는 거 아니야? 전주로 다 흡수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생산한 생산물품이 전주에서 빠르게 소비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전라북도 전체 그 경제 효과를 상승시킬 거야. 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확신이나 믿음 이런 것도 좀 미리 사전에 줄 수 있어야 각 시군에서도 오케이 하겠죠. 지금 같아서는 쉽게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동감하면서 이렇게 아까부터 말씀을 드릴까 말까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요는 그 어떤 그 이게 그 큰 틀이 만들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어떤 내용으로 채울 우리가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 또는 호남 뭐 이런 기존의 도시 군 이 틀을 좀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네. 이제 도시이야기 처음 방송 준비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를테면 수도권 그다음에 저희 부산 그 서남해안권, 동남해안권 그러고 뭐 그 대전 그 대전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개의 권역이 그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대전과 그 대전에서 지금 대전, 청주, 세종에서 광역 교통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기존에 있는 철도망 말고 새롭게 그 세 개 도시와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구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만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주, 익산, 군산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의미 있는 그 대안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틀, 아까 말한 뭐 도를 경계로 하고 뭐 이 그 시군구 이런 그 틀을 벗어나서 어떤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해서 구축을 할까? 더 나아가서는 교통망을 넘어서서 광역망을 어떻게 구상할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과제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뭐 이렇게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 우리의 삶은 뭐 이렇게 이미 다른 펼쳐지고 예, 있죠. 네.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데 모든 만약에 주민센터 어디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엇을 띄러 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 그 행정의 체계는 거기에 이제 가로막혀 머물러 있는 있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도 부처별로 예산 내려오는 것처럼 시도별로의 예산들이 따로 구분되어서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같이 합의점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행정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광역 단위의 고민을 할 수 있고 도시를 넘나들으면서 어떤 합의점을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들이 좀 각성을 해야죠. 저도 물론 이제 지역 정치를 하고 보좌관도 했고 하니까 그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더 책임 있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시 또 표밭. 당선되는 것이 표밭, 네. 자기 표밭. 그렇죠. 표밭. 이른바 표밭.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만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비전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네. 기존에 있던 것들만 잘 안고 익숙한 가려는 레퍼토리만 예. 써먹기만 그러니까 네. 발전이 없죠. 그건 혁신이 아니라 말은 혁신이라고 하지만 그럼 건물 한두 개 더 들어선다고 그게 혁신입니까? 사는 건 똑같은데 삶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반적인 체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이게 저는 혁신이라고 보는 건데 비록 나는 떨어지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 도민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신으로 좀 하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그 전북의 정치권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전북 정치권에 한번 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한다고 잘 듣지도 당사자였기도 않겠지만 듣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네, 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또 잘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자꾸 하셨지만 네. 그분에서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다. 꿈은 이루면 깨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 꿈은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빨리 어떤 성과를 만들고 뭐 꿈을 이뤘다,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면 그 끝나고 나면 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로 삶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뭐 그런 당선이 뭐 유일한 목표이기보다는 또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이나 좀 따라하고 성과에 급급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그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네. 실패해도 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따뜻한 용기와 결단 이것으로 뭐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맨날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계속 깨지 않으시죠? 네, 꿈을 지속하는 거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도시 이야기가 탄생한 것도 되고요. 네. 심지어는 한 달 살기 원정대 2를 넘어서서 자전거로 유럽 이게 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꿈은 좋은 겁니다.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깨지 않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오늘은 이 BRT 추진이라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충분히 숙고되지 못해 중도에 폐기된 사례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죠. 과거의 경전철 추진 무산, 한옥마을 트램,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중단에 이어서 이번 BRT 사업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을 떠올리니 도시를 둘러싼 문제들이 여전히 같은 곳에서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역할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중앙정부가 시민들과의 충분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건 점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깊은 질문과 고민이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초대 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막상 대강법을 통과시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또다시 망신과 실패의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있겠지요. 하지만 망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치밀한 준비와 시민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그림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려마 흰 눈이 송이송이 내리는 날 난 그 애와 처음 만났지 세상 사람들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려마 길무퉁이 이름 없는 집에서 우리 얘기를 했다네 꽃들은 부러운 듯 미소를 짓고 새들은 노래 부르네
없이 달려와 내 마음 깊은 곳으로